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3일 일요일 현재 시간 5시 40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1월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월도 비트코인 하락이 많이 나왔고 나스닥까지 이제 하락이 같이 나오면서 일단은 오늘 좀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나스닥 시장 상황 그리고 다음 주 나스닥 예측, 왜냐면 나스닥이 다음 주에 좀 중요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실적 발표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좋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걸로 아는데, 그런 이제 실적들이 발표를 했을 때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보시면은 27일 수요일 이제 새벽 4시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밤 새벽, 그러니까 26일 밤이겠죠. 26일 밤. 그러니까 27일 새벽 4시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FOMC, 올해 첫 FOMC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1월 초에 있었던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양적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함으로써 그 당시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좀 안도랠리가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1월 12일에 파월 의장이 연설하면서 양적 기축은 연말 정도에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형 기술주들 나스닥이 반전이 나오면서 1.4%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FOMC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아마 똑같은 식의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스닥이 주봉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좀 상방에서부터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15%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빔 때는 32%가 빠졌었어요. 근데 물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좋게 발표를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연도, 이번 1분기, 2분기, 이번 상반기의 실적이 작년보다 약간 성장도가 떨어진다던가 매출 캐파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치 자체가 조금 낮아져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주들은 약간 얘기가 좀 다르죠. 이 기술주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한 것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100만 대 가까이 차를 팔면서 이 전기차 부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20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87%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4분기, 다음 주에 발표하는 실적이 테슬라 4분기 실적인데, 이 4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 30만 대를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6분기 연속해서 분기 인도량 최다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4분기에 블록버스터급 인도량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의 지금 주가 일봉인데, 보시면 쭉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반등 주고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떨어진 이유는 머스크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됐었기 때문에 자사주를 좀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세금을 낸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악재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여기서 좀 하방이 나왔던 거고, 하지만 그 하방이 여기서 끝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최저점 찍었을 때 886불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빠져서 이때 반등 쳤던 880불 근처까지 지금 거의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쌍바닥 패턴으로 봤을 때 여지점을 딛고, 여지점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지점을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테슬라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호실적 나오고 뉴스가 나와도 여기는 고점에 대한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최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라든지 분기 인도량 최대 뉴스가 터지게 되면은 그 재료빨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쭉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어낼 완성형 완전 자율주행판, 그 완전 자율주행을 저는 테슬라가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먼저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의 평단가는 36,700달러예요. 지금 테슬라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죠. 이 전 세계 1, 2위 갑부입니다. 머스크는 전 지구상 70억 분의 1 넘버 원 갑부고 재산이 400조고, 이거를 어디 뭐 재벌 2세의 3세처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자수성가형으로 혼자 다 일궈낸 천재죠, 천재.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서 지금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비트코인 평단가가 36,700달러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상 엄청난 박앤세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1,000원 박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강조를 드리지만 요 상단 라인은 여기서 저항 맞았던 자리고 여기서 올렸다가 지지받고 올린 자리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저항 맞았던 자리,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 지지받고 올랐던 자리예요.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42K예요. 42K. 상단 42K. 하단은 여기 28.8K. 최저점 찍었을 때 여기도 보시면 여기 딛고 올렸죠. 여기 딛고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디디려고 하죠. 28K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스 하단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 값을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지금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자리가 42, 28이고 중간 값은 35가 나와요. 35K가.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들고 있는 평단가 있죠. 36.7이거든요. 요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발표를 했으니까 빔 하나 쏘고 그 이후로 이제 쭉 날아갔죠. 이때 이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매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 중간 라인 이하의 가격대에서는 즉 35K 아래 가격이라는 거는 매우 싼 가격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30K다. 그러니까 3만 달러라는 거죠. 3만 5천 달러다. 이런 가격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3만 5천 달러라고 하는 가격은 한국 돈으로는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4,100만 원, 4,200 정도, 4,200만 원 정도 합니다. 대충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 정도가 적정 가격일 것 같은지 이 물음을 던져본다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최고점 찍었을 때가 지금 8천만 원이죠. 한화로. 거기서 반토막 난 가격이 지금 4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4천만 원, 비트코인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시각 그리고 세계 제1의 최대 강국, 최대 부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돈으로 했을 때 미화 비트코인 하나에 3만 5천 달러면은 좀 괜찮은 가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 이 중간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슬라도 사고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사고 이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다 매집을 한 구간인데 이 구간의 상단부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걸 뚫어버렸죠. 제가 이거를 왜 이걸 토요일 날 뚫었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비트코인이 3만 5천 이하다. 이 밑에 구간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싸다라는 거예요. 싸다. 비트코인이 싸다라는 겁니다. 사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 가격대에 사놓고 존버를 하게 돼도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5년, 10년 뒤에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4년마다 반감기 돌아오고 2140년 이후로는 거의 채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판다 그랬습니까? 테슬라가? 자, 요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일단은 최초의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통한 전기차 구매 결제를 허용했다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결제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가상화폐 관련 행사에서 비트코인 결제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고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이 이제 36,700불이 테슬라의 평단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4만 불을 갖다 팔까요? 5만을 갖다 팔까요? 6만을 갖다 팔까요? 안 팔죠.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에 뭐 테슬라가 완전히 전 자본을 투입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극히 일부분을 투자를 한 것뿐입니다. 요때 매수했다고 했을 때 4만 6천 개 샀어요. 4만 6천 개.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산 거죠. 3조 정도를 샀는데 그거를 굳이 팔아서 이익을 챙길 그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테슬라가 뭐 1, 2년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갈 건데 그 자산에서 극히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놓고 뭐 10%, 20% 올랐다고 파냐? 그게 아니라 초장기 투자용으로 그냥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뚜껑을 따봤을 때 5배에서 10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초장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좀 팔기는 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1200억 정도 이익을 거뒀다. 3조 중에 1200억 정도 이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1조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만 팔은 거죠. 10분의 1 정도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유수의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머스크라든지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평단가가 이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 이 아래 강력한 매물벽을 깨고 내려가리는 거는 진짜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깨더라도 설사 여기서 제가 지금 심리적 그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때 하락을 주기 시작한 시점이 이날 이제 친환경 청문회 이후로 쭉 띄우고 쭉 빠졌죠. 그리고 친환경 청문회에서도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비트코인을 좀 더 친환경적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머스크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재결제 이 가능성에 대한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조만간에. 자, 머스크도 지금 자기가 매수한 평단가 아래로 비트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머스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머스크가 가진 테슬라 주가도 계속 빠지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화성에 가야 돼요. 머스크 일생 일대 최대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우주선 한번 발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도 지금 상장을 시킬 거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20조 정도를 지금 인정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미 사흘간 우주 여행을 했다라는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뭐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이 뭐 인터넷 막혀서 뭐 비트 채굴을 못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스타링크로 위성으로 인터넷 제어하게 되면은 그런 게 아무 영향을 안 받죠. 그냥 위성으로 다 그냥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보고. 자, 그래서 스타링크 사업도 스페이스 X로부터 분사해서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머스크는 앞으로 스페이스 X 상장해서 띄워서 주가 날려보내서 돈을 벌 수 있고, 스타링크도 상장시켜서 주가 띄워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산 비트코인이 자기가 산 이제 평단가 아래로 빠졌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액션은 바로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랑 연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랑 비트코인이. 이미 테슬라 자동차로 비트코인 채굴을 해가지고 월에 $800 수익을 내고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 코에 붙이냐, 차라리 맥도날드 알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800고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에 연결해가지고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다, 이거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런 과정으로 이더리움 채굴을 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에서. 그래서 한 달에 지금 96만 원 정도를 채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거를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가성비가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좀 몇 개를, 뭐 한 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0.1개, 0.2개만 채굴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더리움 2.0이 나오고 이더리움 가격이 펌핑을 됐을 때 뭐 이 사람이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을 해서 이거를 바로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냥 들고 있을 수 있겠죠. 5년, 10년. 그러면은 그 가치가 뛰어 올라갔을 때 팔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하나로 100만 원 정도, 월을 100만 원 정도의 이더리움을 채굴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묻어놓고 5년, 10년 뒤가 됐을 때도 이게 100만 원일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죠.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죠. 지금 35K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싸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게 100K, 200K 가리라는 어떤 성장성과 그 비트코인이 지닌 가치적인 희소성, 글로벌 골드, 디지털 골드라는 그 희소성과 비트코인이 열어제낄 블록체인의 시대, 이미 전 세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블리자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메타버스 게임 세계로 다 뛰어들고 있고 웹 3.0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10%, 20%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의도적인 하락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40K를 깨고 여기서 39K를 찍었을 때, 요 자리죠. 여기 39를 찍었을 때는 이 자리는 사실 앞자리가 바뀌는 완전한 패닉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받쳐줬어요. 받쳐주고 올려놨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치는 쳐주는가 하다가 완전히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내리꽂는 이 하방에서 엄청난 물량의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터진 거래량, 이때 당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당시도 계속 지지하던 46K에서 푹 미끄러 내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비하면 이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한 5배는 많죠. 지금 5배가 많다, 거래량이. 그만큼 청산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거래량도 이때
12월 4일 대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가 더 터졌어요. 2배가 거래량이. 여기서 이 정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빠진 퍼센테이지는 여기가 더 컸거든요. 근데 여기는 42에서 35로 내려오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청산과 손실, 로스컷, 손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비트코인 끝났다. 비트코인 20K 간다. 비트코인 10스캠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의 평단가보다 살짝 아래로 빠졌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머스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무조건 테슬라의 자동차의 어떤 그 완성형 자율주행 1번 그걸 완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연관한 어떤 그거를 폭발적으로 판매와 연관시키려면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테슬라에다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 근데 이거 전기차죠, 지금. 전기차가 환경 오염 시킵니까? 안 시키죠. 이거 지금 전기 충전하는 것도 위에 전부 다 태양광판 설치해가지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높고 집집마다 천장에 이제 태양 에너지를 집적시킬 수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전기차를 세워놓는 시간이 훨씬 많죠. 타고 다니는 시간보다. 그러면은 충전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태양열로 인해서 계속 돌아가고, 그런 태양열 에너지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다. 그리고 너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놓게 되면은 5년 10년 있다 팔게 되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이 35,000달러지만 나중에 10만 달러, 20만 달러 갈 건데 장기 투자해라. 이런 식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최적기가 바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가 왜 자꾸 이렇게 화성으로 가려고 하고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하냐면은 이거 전부 다 환경 오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환경 오염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뭐 부산이 10년 뒤에는 물에 잠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행성을 개척해서 화성에 가서 거기서 최근에 뭐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인공학적으로 작은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좀 대기권을 형성한다든지 인류가 좀 거주할 수 있는 조그만 마을 단위의 어떤 체제만 만들어놔도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정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우주 시대의 개막을 여는 어떤 진짜로 선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머스크가 꿈꾸는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화성 그 마을에서 쓰는 돈은 도지코인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비트코인의 이 하락빔은 이거는 조금 인위적인 하락이었다. 그리고 이 하락빔이 올려놓고 롱을 엄청나게 청산시키고 나서 이 구간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대급 하락을 주면서 주말에 껴서 이거를 했다. 저는 나스닥이 주말에 쉬니까 최소 이 비트코인도 주말에는 얌전히 있겠지. 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모두가 이제 주말에 좀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자, 정확하게 22일 새벽 1시 땡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땡 하고 1시부터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19시까지. 19시에 최악의 극도의 공포를 35K를 깨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19시까지 01시부터 19시까지 줄기차게 빼버립니다. 원웨이로. 그러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35K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자, 35K라는 구간은 물론 여기서 깨고 내렸을 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추가 하락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내리게 되면 추가 하락을 봐야 됩니다. 반대로 사선으로 올리면 추가 상승을 봐야 되는 거고, 내리고 나서 최소 수평 라인이라든지 각도를 위로 주면은 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빼는 거는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빼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35를 깨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35였는데 요 자리 35K를 그냥 깨버리고 34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와요. 자, 35K라는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이 35 라인을 기점으로 잡고 있던 개미들의 멘탈이 그냥 빠사삭 부서집니다. 왜냐면 35 위에서 놀아주게 되면은 그나마 반등이 나왔을 때 40K까지 치고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개미들이. 근데 35 밑으로 가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34가 가게 되면은 이거 30까지 간다. 그리고 30이 뚫리면 그 다음에 앞자리 28K, 27K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라는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박살을 내면서 엄청난 투매 물량이 나오고 그걸 밑에서 다 받은 흔적이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이게 마지막 하락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주고 바로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만큼 싼 구간이라고 느끼고 매수세가 붙어줘야 돼요. 이 밑에서 딱 말아 올리면서 바로 개미들 올라타지도 못하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말아주고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을 때 마지막 찐바닥에서 나오는 하방 휩소가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한 번을 더 갈라 그래요. 완전히 여기서 털린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잘 버텼다가도 여기까지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내려 찍고 더 갈 이런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극도의 패닉셀이 나오는데 다행히 전저는 깨지 않았어요. 34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다. 여기서 깼으면 아마 또 여기서 엄청난 패닉셀이 나왔을 텐데 일단 여기 34자리는 안 깼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반등이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이 떨어지는 각도에 비하면은 이건 뭐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살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때 지금 17시 10분경에 위로 쏘다가 갑자기 아래로 쏠려다가 위아래로 잡아들면서 거래량이 터진 그림이 좀 나왔거든요. 보통 과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위로 가려다가 하방으로 그냥 내리꽂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위로 가려다가 내리꽂으려고 했어. 근데 여기 밑에서 받은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의미 있는 뭔가 큰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 라인 있죠? 여기 밑에서 받친 자리. 요 라인이 35.4K인데 여기가 또 하나의 좀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 밑으로 안 가면은 조금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35.3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엄청 터졌던 이 자리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이거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의 매수세가 좀 강력한 이제 매수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지켜주면서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좀 계속적으로 천천히라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은 이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는 나스닥 때문이죠. 나스닥 때문이다. 자 왜냐면은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나스닥 30분 봉인데 나스닥이 저번 주 금요일에 요런 식의 그림으로 끝났어요. 이때랑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올라가려다 내리찍고 여기서도 올라가려다 내리찍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다음 패턴도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려다가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패턴은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도 올렸다가 내리고 계속 개파락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푹푹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내일 월요일을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비트도 움직일 텐데 저는 거의 미국 선물 시장 하방 출발했다가 반등 나오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하방으로 초반에 장 시작하고 하방으로 내려꽂았을 때 비트도 어차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원하게 못 올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져야 되니까 내일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 열리면은 선물 빠지면은 비트도 빠져야 되니까 지금 굳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올려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온 거 있다. 그리고 내일 그 나스닥 미장 선물이 빠지게 되면은 비트도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반등을 주면 얘도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보다는 나스닥의 움직임이 먼저 분석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나스닥 빠진 각도를 봤을 때 이거 지금 거의 지금 반등 나올 구간에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 자리 13,000자리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13,000자리 이제 월요일 날 딱 장 시작했을 때 여기 이제 13,000자리 여기 올리고 올렸던 자리 여기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가 13,000자리인데 월요일 날 여기 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하는 세력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하방에서 좀 받쳐주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야금야금 올리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35K 이 라인은 진짜로 싼 가격대라고 사람들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보유자들이나 하방으로 내려찍고 손실률 많이 찍히신 개미분들은 굉장히 좀 극도의 공포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0K 깨고 20K도 갈 수 있겠는데? 요런 식의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머스크가 그런 그림으로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평단가가 36,700달러인데 머스크가.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깨부시는 거는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손절이라든지 이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일보다 더 패닉셀 물량이 나오기가 쉬워요, 토요일은. 왜냐면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업비트 보더라도 몰래 보던가 직장인분들은 살살 이제 보던가 화장실 가서 숨어서 보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토요일은 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이거
손절해야겠다.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오히려 어제 굉장히 바빴던 사람들은 버텼으면은 이렇게 지금 반등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약반등이라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때 손절 친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런 그림을 세력들이 이용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강력한 심리적 지지라인이었던 35K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런 투매 현상을 유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토요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평일에 이런 하방이 안 나오고 굳이 토요일까지 껴가면서 이런 큰 하방을 줬을까? 이번 하방은 좀 역대급 하방입니다. 이거 지금 12월 4일에 있었던 이 빔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거래량은 더 터졌어요, 지금 여기보다. 여기서 털려나간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털릴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털렸어요. 오죽하면 테슬라 이 머스크 평단가 아래로까지 지금 빠졌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비트코인 최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설사 여기서 마지막 한 파가 더 빠진다 해도 요 자리에서 어차피 지금 수요일까지 해가지고는 지금 FOMC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 지금 어차피 월화수목금 다음 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나올 지점까지 좀 빠지긴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지표를 선행하는 것은 요즘에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빠질 때도 가장 먼저 빠지고,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도 가장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개미들을 다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진짜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월화 중에서 나스닥이 반등을 좀 크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요일에 나스닥 종가 마감한 형태를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오고 하방 마지막 휩써주고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스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스닥 무빙도 엄청 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랬다라고 봤을 때 비트가 여기서 지금 조금 올려놔줘야 내일 나올 수 있는 하방 휩소에 대해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올려놔주고 빠졌을 때 한 33K에서 32K 정도가 마지노선 브레이크를 걸고 마지막 휩소를 주고 쭉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일단 조금 올려놔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 쭉 해가지고 내일 선물 시장 문 열리기 전까지는 살짝 좀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안 올려놓으면은 여기서 푹 빠지게 되면은 이거 조금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리고 약간 이제 여기서 희망을 줘야 롱충이들 좀 태워놓고 그 롱충이들 마지막으로 청산 완전히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마지막 하방 휩소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월화 중에 나스닥 무빙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더 빠져봐야 31에서 33K 요 정도 라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휩소가 나올 것도 예상은 해놓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뺐어요. 지금 너무 많이 뺐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좀 덜 빠졌으면은 그나마 하방 휩소 나와도 한 34, 35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미 여기서 34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하방 휩소 나올 때는 30, 31, 32 요 라인까지도 휩소가 나올 수 있다. 요 라인까지 휩소 주고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점까지 안 갈 줄 알았는데 굳이 가죠. 굳이 가. 몇 번을 테스트합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을 테스트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찍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찍으러 갈 수도 있어요. 굳이. 28K인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최대한 올려주고 휩소 나오더라도 31, 2선에서 좀 마무리하고 좀 이런 식의 그림이 이제 나오는 게 그나마 이제 낫겠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이 물론 저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완벽한 그냥 외바닥으로 그리면서 그냥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일 열릴 나스닥의 차트 움직임에 따라 갈리는 거지, 비트코인이 여기서 아무리 혼자 날아가려고 해도 내일 나스닥이 하방으로 찍으면은 같이 하방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들은 있어요. 현물 ETF 승인도 아직 남아있고 이 머스크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연관해서 어떤 마케팅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가진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35K 아래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간값 아래 가격? 여기는 사실상 진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라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술주의 한 묶음으로써
조금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기술주의 움직임을 카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기술주다. 얘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과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금이 가진 장점과 가치 저장 수단의 수단, 그리고 BTC 마켓에서의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 BTC 세계에서의 기준 통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굳건하게 전 세계 시총 1위를 달리고 있죠. 애플이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실버에 이어서 비트코인 지금 10위에 랭킹을 하고 있죠. 아까 전에 11위였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시총을 방금 반등으로 나옴으로써 인해서 이 반등, 지금 비트코인 반등, 이 반등으로 인해서 10위로 지금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구글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좀 미래가 좀 밝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스닥이랑 그래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냐를 하고 봤을 때, 자, 나스닥이 요때 코로나빔 때 지금 32% 뺐었어요. 32%를. 그리고 지금 최고점에서 15% 빠진 상황이죠. 근데 나스닥 이렇게 주봉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때 푹 꺼졌을 때,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모기지 금융위기 터지면서 50% 빠졌습니다. 이때 50%. 이때도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서 막았죠. 막아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어. 제자리 돌아오고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추가 상승. 추가 상승 터지면서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부터 해서 이 기술주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여기 구간에서부터 2016년도부터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주들이 나스닥과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 와중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여기서 조정 푹 받았다가 이 조정을 빌미로 또 달러를 엄청나게 풀므로써 다시 원상복구, 추가 상승 여기까지 오고,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여야겠다, 금리를 인상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 나온다고 해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엄청난 기술주들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도 지금 파월 의장이, 근본은 비둘기인 양반이 그렇게 막 점진적으로 한 번에 0.5%씩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해봐야 0.2에서 0.25% 정도 올릴 겁니다. 3월 달에 금리를. 누구나 예상하는 수치죠. 그 정도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0.5%한 번에 올린 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여기서 좀 빠진다고 해도 이때 코로나 때처럼 32%를 뺄 거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빼봐야 이제 20% 정도 빠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5%더 빠진다고 했을 때 여기 직전 지지받았던 이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13,000에서 12,500짜리, 12,500에서 13,000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맞고 또 튕겨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고 돌파하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역대 금융위기를 살펴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도 하방 찍고 바로 회복하고 추가 상승, 돌파 상승. 여기서도 하방, 이때 금리 올린다고 했어요. 이때도 2015년도 이때도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살짝 눌렸다가 요때 몇 프로 빠졌습니까? 17% 빠졌네. 요 정도 빠지고 바로 회복하고 돌파 상승. 여기서도 좀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고 돌파. 빠졌다 돌파. 빠졌다 돌파.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돌파 나오겠죠. 이 빠진 자리 돌파 나오겠죠. 여기서 이만큼 뺐으니까 최소 여기까지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올라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완전히 단기적인 반등으로 폭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꾸준히 천천히 나스닥과 발 맞춰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얘가 이렇게 대장이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 줬을 때, 자, 이런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올라간다. 지금 그나마 알트코인들 오늘 그래도 보시면은 엔진 뭐 요런 친구들 위주로 조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먼저 가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고 그다음 알트코인 가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자 이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테슬라의 평단가를 보고, 머스크 비트코인 평단가 36,700달러, 이거 물론 요즘 뉴스 아닙니다. 이거 5월달 뉴스인데 평단가 보려고 가져온 뉴스지만, 이 36,700달러 이 구간에서 이제 머스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 가격대는
정말로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어제 나왔던 이런 좀 무식한 하방 무빙이 조금 인위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스닥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비트 혼자 이렇게 신나게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로 봐도 손절 물량이 엄청 터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12월 4일에 있었던 청산 수준, 그 비스무리한 수준으로 지금 청산이 터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때는 좀 갑작스럽게 터진 거고, 지금 이 이후로 계속 하방 나오면서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계속 청산이 되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정점을 마지막으로 찍은 이 청산 빔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체결 그 약정 물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IMF 총재도 미국한테 니네 자꾸 금리 인상 그렇게 하면은 일부 국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IMF 총재가 미국 금리 인상은 특히 달러 부채가 높은 국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준이 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 계획을 좀 명확하게 소통해야 된다.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도 좀 해주고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겠다. 니네들은 금리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IMF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물론 좋게 나오겠죠. 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그만큼 달러를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은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거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조만간에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쳐주게 되면은 역대 하락 이후에 반등을 줬을 때는 원웨이로 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 가고 여기도 원웨이로 갔죠. 코비드 터지고 나서도 그냥 원웨이 상방으로 가고 여기서도 원웨이로 다시 쭉 이제 전고 뚫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재료는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그게 좀 필요하다. 시장의 강력한 촉매제로서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새벽에 있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 전까지 나스닥도 어떤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월화 중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지만은 여기서 좀 더 뺀다라고 해도 어차피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나스닥을 따라 움직이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도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32, 33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아주 좀 잠깐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쭉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스크 평단가 아래로 지금 빠진 상황에서의 또 머스크가 이제 펼칠 어떤 하나의 그런 가능성과 머지않아 아마 빠르면은 올 상반기 아니고 좀 늦어져도 하반기 중에는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 있었던 좀 인위적인 하락이었고 좀 35K 굳이 그 심리적 마지노선 35K를 깨면서 나왔던 엄청난 손절 물량과 투매 물량을 받아내긴 했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간다는 점이 이게 좀 굉장히 찝찝합니다 지금. 원래 상승은 좀 가파르게 바로 V자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천천히 올리는 게 굉장히 좀 미심쩍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방을 주게 되면은 또 엄청난 숏쟁이들이 숏을 잡을 텐데 그거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청산시키면서 위로 날릴 수도 있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롱 꼬셔놓고 하방으로 죽여버렸지만은 반대로 올라갈 때도 숏인 척 해놓고 바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숏을. 왜냐면 여기서 롱 다 죽였으니까 이제 숏 꼬신 다음에 숏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숏 스퀴징 무빙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번 주말에 상당히 좀 심란하고 저도 좀 굉장히 지금 짜증나고 비트코인 무빙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좀 이렇게 이런 주봉적인 관점이나 월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월봉도 이제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월봉 마무리가 되는데 월봉에서 최대한 꼬리를 말아주면은 월봉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꼬리를 만약에 말아준다고 했을 때 그럼 여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음봉 주고 그 다음에 양봉 뜨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림도 이번 그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월봉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면 나스닥은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조정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죠. 심하게 나온다 해도
어차피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찔끔찔끔찔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BBB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법안이고 여기서 돈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지금 추가적으로 돈 푸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그 국회에 의해서 좀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안도 조금 좀 조율을 해서 이 법안도 좀 어느 정도 뭐 돈 푸는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되면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죠. 풀리게 되면 이것도 시장에 그 하나의 좋은 재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너무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거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은 나스닥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 20K를 가네, 10K를 가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어도 지금 그러니까는 완전히 발바닥 구간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거의 지금 종아리에서 발목 그 언저리 지금 저점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움직임까지 좀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지금 오늘 밤 내일 뭐 다음 주 움직임에서 조금씩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려 계신 분들은 요 정도 기간 있죠.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요 정도 기간만 버티면은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지금 많이 빠졌죠. 알트코인들. 자, 거래대금 제일 많은 거 샌드박스를 보시면은 샌드박스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어요. 샌드박스도.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지금 거래량 1등인데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은 지금 여기 이 자리거든요. 지금 4,000원도 깨버렸죠, 지금.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샌드박스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도지코인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상 더 이상 빠질 수 있나 하는 자리까지 지금 거의 다 와 있거든요. 물론 비트가 올라주면은 얘네들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세게 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금요일에 세게 쐈다. 그러면서 마감을 좋게 했어요. 비트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나스닥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주말을 틈타서 알트코인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 혼자 갈 때는 비트 혼자 올라갈 수 있지만 비트가 쭉 올라가고 나서 상단에 머물 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폴리곤도 여기 뭐 역대 저점까지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올라가고 있긴 하다,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나름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 기업들 실적 발표, FOMC 결과, 이런 것들이랑 좀 맞물리고, 지금 나스닥이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 근접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털어낼 만큼 다 털어냈다, 진짜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주말이었는데 저도 계속 지금 주말에 자료 찾아보고 차트 보고 계속 그러고 있었지만은 좀 빨리 하루빨리 좀 나스닥 반등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좀 힘차게 비트가 반등이 나오고 알트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나스닥 상승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시고 반등이 제대로 터질 때까지 한두 달은 좀 걸릴 수 있겠구나 요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계속 업비트 쳐다보고 한숨 쉬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유롭게 보셔야 되겠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빅 이벤트들은 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들로 해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